얘들아 안녕. 오늘은 3인곡 다시 한번 생각한다 미인을 생각하는 곡 노래라는 이 3인곡을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미인은 뭘까? 미인은 우리가 현재 말하는 그런 미인이 아니라 봐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항전 갈 때 5번 문제에서 임금의 은혜라고 했었잖아. 이때 이 중에 피미일인, 요 피미일인이 곧 누구였지? 미인이었고, 요게 곧 누구였지? 임금이었잖아. 마찬가지로 이 생각한다 미인을 생각한 노래. 여기서 미인은 누가 되겠어? 역시 아까 면항전과 문제에서 봤듯이 임금이 되겠지. 곧 이 작품은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라는 거야. 그럼 제목에서 힌트를 다 줬네.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니까 당연히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임금과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지. 자, 요거 봐봐. 역시 쌤이 이 3인곡을 미안해. 수업하기 앞서서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자, 이 3인곡의 먼저 주제 및 성격은 기본적으로 뭐다? 유배문학이다. 자, 유배문학이다. 여기 중요해. 왜? 이 3인곡 말고도 이 유배문학이 많거든. 자, 속미인곡. 여기서 미인은 역시 또 누가 되지? 역시 임금이 되겠지. 3인곡의 속편, 후속편이 속미인곡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 다음에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오는 안조환의 만원사, 김진영의 북천가, 윤선도의 견해요, 우리가 고려소교 앞에서 배웠던 정서의 정과정, 이런 것들 다 뭐라고? 유배문학이야. 유배문학. 다시 하면 유배지에 가서 또는 유배지에 있으면서 자신의 처지와 임금에 대한 마음과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 바로 유배문학이 되겠고, 이 3인곡은 유배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유배문학에는 이런 작품들이 있다고 했잖아. 이거 다 하시면 잘 나오는 중요한 작품들이야. 북천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최근 EBS에서 미안해. 최근 EBS에서 다뤄지기도 하는 작품들이야. 아주 중요한 작품들인데 이런 유배문학의 특징이 있어. 특징. 자, 요걸 알면은 너희가 이 유배문학, 이 시험에 잘 나오는 유배문학들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성격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잘 풀 수가 있어. 자, 유배문학의 특징은 첫 번째, 주제가 뭐다? 충신연주지사야. 충신연주지사. 그래서 너희가 문제 풀다 보면 충신연주지사라는 표현이 복이나 또 선지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충신연주지사, 좀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임금에 대한 충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라는 거야, 얘들아. 자, 요거 3인곡 다음이 3인곡의 후속편이 있으면 뭐라 했지? 속미인곡이라고 했잖아, 그지? 이 속미인곡의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보면 문제 34번 앞에 보면 충신연주지사라고 적혀 있잖아. 충신연주지사는 임금을 향한 신하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 자, 마찬가지로 유배문학의 특징은 충신연주지사. 다시 말하면 임금에 대한 충을 주제로 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는 걸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충신연주지사를 보면 남녀 간의 사랑 관계를 설정해. 다시 말하면 임금을 내가 사랑하는 님으로 여인을 화자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남녀의 사랑 관계를 임금과 신하 간의 충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어, 얘들아. 이것도 요런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자, 3인곡으로 가서 3인곡에 자, 보기 7번을 보면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자, 남녀 간의 사랑 관계를 군신 간의 충으로 확장한다고 했잖아. 또 보기 19번 보면 자, 19번 보면 여성 화자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임금을 님으로 설정해서 여성이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듯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자, 유배문학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충신연주치사. 다시 말하면 뭐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충을 표현하고 있다. 요런 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요런 것들이고, 북천가를 제외하고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명한 작품들이다. 자, 남녀의 사랑관계에서 군신 간의 충으로 확장하고 있다. 보기 7번과 보기 19번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고, 당연히 이것이 일반적인 주제이자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1번과 2번 문제로 만들어 놨어. 자, 문제 1번, 2번 볼게 역시. 자, 문제 1번에 보면 정서의 정과정, 아까 선생님 말했지? 충신연주치사라고 했었잖아. 이것도 당연히 뭘 표현하고 있겠어? 임금에 대한 충을 표현하고 있겠지. 그래서 보기 1번에 정서의 정과정을 실어 놓은 거야. 보기 2번에 화자의 주된 정서, 당연히 뭐가 되겠니? 임금에 대한 충, 님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지. 그리움, 변함없는 마음. 그래서 쭉 보면 조주훈의 성문에 보면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나는 간직하겠습니다. 성문은 이제 돌문인데, 돌문. 다시 말하면 이게 이 작품의 전문을 보면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국회에 닫혀 있다가 당신이 와야지만 열리는 돌문, 성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요 제시된 부분만 봐도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나는 뭐야? 간직하고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 곧 충신연주지사 이런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신연주지사라는 건 엄밀하게 하면 충이라는 것으로 좀 기업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충이 아니더라도 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자, 유배문학의 특징 충신연주지사 또는 님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화자의 주된 정서이자 주제이자 이게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자, 두 번째는 유배문학의 특징은 유배지에서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가 되겠지. 당연히 난 지금 유배지에 왔는데 너무 외롭고 종소리가 갑자기 들리네. 학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지. 그렇지. 자, 아무튼 그 유배지에서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 이게 유배문학의 두 번째 특징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님 임금님 없이 내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괴롭다. 다시 말하면 임금님이 너무나 보고 싶다. 임금님이 나를 다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역시 문제 보면, 자, 문제 3번에 보면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 유배지에서의 괴로움, 힘듦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잖아. 요거와 연결되는 거야. 자, 다시
유배지에서의 외로움, 괴로움, 또는 아까 뭐였지? 3-1번에 봤던 것처럼 님과의 이별의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것이 유배문학의 두 번째 특징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요거를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번과 2번의 이 특징은 모든 유배문학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야, 얘들아. 근데 3번은 유배문학별로 내용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 자, 보면 유배지에 오게 됐는데 어떤 경우는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얘들아.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자, 요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송미인국이야. 송미인국을 보면 나중에 하다 보면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 내가 지은 죄가 산과 같이 쌓였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라는 표현이야. 그건 뭐야? 내 잘못이란 표현이야. 그 다음에 만원사에 보면 내가 지은 죄 추거 마땅하나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느기시어 섬으로 유배를 보내셨으니 임금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추거 마땅하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 자, 거기 비해서 나는 죄가 없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유배를 왔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정과정이야. 정과정에 보면 우리가 어떤 표현이 있지?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라는 표현이 있지. 보기 1번에 있을 거야. 북천가에 보면 김교리 죄 없는 줄 천하 사람이 모두 아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결백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고, 윤선도의 견해에 보면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어리석은 행동도 임금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내 억울함과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요거를 구분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요게 가끔 문제로 나오기도 해. 자, 요거 관련 문제 한번 볼게. 자, 요거는 송미인국 파트야. 송미인국 파트니까. 자, 송미인국에 보면 문제 몇 번인가 하면 34번에 보면, 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충신연주지사. 34번에 충신연주지사라고 했지. 자, 충신연주지사로서 이게 뭐지? 정과정이지.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송미인국이잖아. 이거를 충신연주지사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공통점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충신연주지사다라는 그 공통점이겠지. 거기 비해서 차이점은 뭐지? 자, 여기서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해서 내 잘못이 없고 나는 결백하다는 거고, 거기 비해서 이 송민국은 내 몸에 지은 죄 메가티 쌓였으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잘못으로 유배를 왔다라고 보는 것이 차이점이지. 자, 요거를 문제로 만든 게 요 35번에 3번에 보면 A의 화자와 달리, A의 화자는 정과정이지. 이 정과정의 화자와 달리 나의 송민국의 화자는 내 몸에 지은 죄 메가티 쌓였으니라고 하면서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다. 어때? 맞지? 좀 전에 얘기했던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다. 송민국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고 결백하다. 정과정이라고 했잖아. 요거를 방금 문제로 만든 게 교재 178페이지에 35번에 동그라미 2번 문제야, 얘들아. 자,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위인국이라는 시험에 잘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하나하나 해석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작품 뭐라고? 유배문학이고, 이러한 다른 유배문학하고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자, 유배문학의 큰 공통점 첫째, 충신연주지사로 대표되는 님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유배지에서의 외로움,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자, 세 번째를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신의 잘못 또는 자신의 억울함이다. 근데 요거는 조금 유배문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야. 자, 요걸 안다면 당연히 이 3인곡이라는 작품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